시인 이상의 시집 건축 무한 육명각체 5차원 테서렉트와 양자 역학과의 연관성 1910년에 태어나 1937년에 삶을 마감한 시인 이상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한국 문학사에서 모더니즘 문학의 상징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가로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시인이자 소설가, 건축가, 화가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창조적 흔적을 남겼으며 문학적 실험과 예술적 열정은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인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으로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해당하는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조선 총독부 내무국 건축기사로 임용되어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축기사라는 직업은 당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일이었지만 시인 이상은 폐결핵을 앓게 되면서 체력적 한계와 지속적인 건강 문제는 그를 건축 현장과 업무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 건강 문제와 내적 갈등이 그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이상은 어떻게 시인이 되어 시집 건축 무한 육명각체를 쓰게 되었을까? 이상이 시인이 되는 과정 20대 초반 폐결핵 때문에 안정적이었던 직장을 잃은 후 이상은 건강 문제와 내적 갈등으로 그의 삶이 흔들렸으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고 이후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몰두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상은 서울 종로에 카페 제비를 운영하며 문학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제비는 문인들의 모임 장소로 이상이 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단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작품 활동을 하며 당시 문단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작품에는 건축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폐결핵으로 인해 건축가로서의 꿈을 포기한 이상의 깊은 아쉬움과 번뇌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경험이 그의 시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는 건축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학과 철학을 융합하여 인간 삶의 구조와 본질, 안정성과 혼돈, 유한성과 무한성의 경계를 탐구하며 이를 문학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삶과 예술, 질서와 혼란, 그리고 초월이라는 주제는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상은 짧지만 강렬한 생애 동안 사회적 억압과 개인적 고뇌를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해 기존의 문학의 틀을 파괴하는 실험적 글쓰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상의 시집 건축 무한 육명각체에 대한 이해 이상의 건축 무한 육명각체는 한국 문학사에서 독창성과 난해함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시집 건축 무한 육명각체는 시의 형태가 아닌 산문 형식의 작품으로 단순히 시적 언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추상적, 실험적인 비유적 언어와 기하학적 구조, 건축적 이미지가 혼재된
실험적 텍스트로 인간 존재의 불안정성과 복잡성을 표현하며 당시 모더니즘의 추구와 이상, 개인의 예술적 실험 정신을 보여줍니다. 건축 무한육명각체라는 제목에서부터 독특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육면각체는 건축학에서 안정성과 완전함을 표현하는 정육면체를 상징하지만 무한이라는 수식어는 그것이 단순한 구조를 넘어서는 복잡한 가능성을 가진 개념임을 암시합니다. 이 작품은 언어가 전달하는 명확한 의미보다는 이미지와 리듬,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건축적 메타포 은유를 통해 그는 인간의 정신적 구조와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술적으로는 매우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난해함 때문에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해함만큼 풍부한 상징과 메시지를 담고 있어 독자들이 읽을 때마다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상이 의도한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 무한육명각체는 오늘날에도 현대 문학, 예술, 건축 이론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학문적, 예술적 논의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집 건축 무한육명각체의 주요 주제와 메시지, 건축 무한육명각체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이미지는 육명각체는 완전함과 안정성을 의미하지만 무한이라는 수식어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상의 시적 언어는 난해하고 의도적, 불명확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작품 건축 무한육명각체의 본질적 매력입니다. 해석은 독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건축 무한육명각체와 양자역학, 5차원 테서렉트와의 연결. 건축은 육면각체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육면각체는 정육면체가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면을 가진 각체다. 6개의 벽, 벽마다 하나씩의 문, 6개의 문, 문마다 하나씩의 벽. 벽은 고요하다. 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 이상의 시집 건축 무한육명각체 중 일부입니다. 건축 무한육명각체의 철학적 비유와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적 설정은 모두 시 공간의 무한성과 그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상의 무한면을 가진 각체는 양자역학에서의 다중우주 이론이나 블랙홀 속 다차원 공간의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무한육명각체와 영화 인터스텔라 두 작품 모두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초월을 시도하는 정신을 탐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면각체와 시 공간의 무한성, 건축 무한육명각체에서 육면각체는 단순한 정육면체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과 복잡성을 상징합니다. 건축 무한육면각체에서 언급된 6개의 면과 그 안의 문은 고정된 구조를 암시하는 동시에 그 너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상징으로 읽힙니다. 문은 열려있으나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 이 문장은 고정된 공간과 열린 가능성의 공존을 암시합니다. 이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5차원 공간 테서렉트에서의 다차원적 상호작용과도 유사합니다.
육명각체의 무한한 면은 다차원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는 블랙홀 내부의 5차원 테서렉트 공간에 들어갑니다. 5차원 공간 테서렉트는 4차원 공간을 넘어선 5차원의 구조로 시간과 공간이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 쿠퍼는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간의 감정, 사랑과 과학적 사고, 양자역학이 결합된 초월적 순간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초월이라는 철학적 사유. 이상의 작품에서 육명각체는 고정된 구조를 상징하면서도 그 고정성을 초월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블랙홀 안에서 딸에 대한 사랑과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양자역학을 결합해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시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통과와 차단의 상징인 문과 벽. 이상의 건축 무한 육명각체에서는 6개의 벽마다 하나씩의 문은 제한과 자유의 양가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문이 열려 있어도 아무도 지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웜홀과 블랙홀 그리고 5차원 테서렉트가 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간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상의 마지막 삶의 여정. 이상은 뛰어난 수재로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안정적인 건축 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직장도 잃고 건강도 계속 악화되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그의 문학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건축 무한 육명각체와 같은 그의 작품들은 삶의 복잡성과 고뇌를 탐구하며 오늘날까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인 이상은 1936년에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폐결핵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 더 나은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문학적 영감을 얻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인해 고통받는 와중에도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도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상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나 반정부 성향의 인물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을 상대로 치안유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문학 활동을 통해 민족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의심받는 조선 작가들이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이상은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겪었습니다. 이미 폐결핵으로 쇠약해진 그의 몸은 긴 조사 과정과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풀려났지만 건강은 더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상은 1937년 4월 17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7세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조선 문단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의 일본행은 건강 회복과 문학적 발전을 위한 시도였지만 안타깝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집 건축 무한육명각체는 건축적 감각과 시적 상상력이 융합된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에게 새로운 해석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건축 무한육명각체는 고독과 불안 속에서도 창조적 열망을 잃지 않고 예술가의 여정을 보여준 이상이 남긴 문학적 유산으로 그의 독창적인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창이 됩니다. 이상은 자신의 병약한 삶과 내적 고독 속에서 짧지만 강렬한 작품을 남기며 오늘날까지도 한국 문학사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